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기업 활력 제고법, 일명 원샷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원샷, 한 방에 통과되지를 못하고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발의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후에 29일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1차에 깨진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야까지 해놓은 입법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네, 원샷법 처리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 속에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와 압박에 나섰고 이제 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원샷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샷법이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에 제3당으로 자리한 국민의당이 개입했습니다. 원샷법 4일 처리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느슨해진, 무력해진 양당제, 기업 활력 제고가 아니라 정당 활력 제고를 하는 국민의당이 매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안 처리를 놓고 각자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에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법, 이 대통령과 재계가 그렇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거죠? 예. 네, 이게 어떤 법이길래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이라고 하고요. 네.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이 작년 여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한 7개월 정도 법안 통과 시점이 걸렸는데요. 이 법의 핵심 골자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의 네.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의 법을 나름대로 벤치마킹 했냐면 99년 네.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상법, 세법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서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네. 자, 당초 지난달 29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틀었고 여기에 박영선 비대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김종인 체제의 어떤 역학구도를 이렇게 드러낸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답답함이 컸죠. 네. 왜냐하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법인데, 그래서 이게 지난 1월 23일에 이 원샷법이랑 그리고 국가인권법을 묶어갖고 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서로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갖고 이틀 뒤인 25일에는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거든요. 네. 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해요. 근데 네.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수정 가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속한 29일에. 네. 근데 약속한 29일이 다 돼갖고 갑작스럽게 법안 통과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니 굉장히 답답함이 컸죠. 아마 네. 그 답답함이 컸던 거는 새누리당도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탈당하지 못하고 네. 결국은 묻기 위해서 당시 의원총회를 열게 됩니다. 네. 의원총회를 열게 되니까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 무슨 소리냐. 선거구 획정 문제랑 같이 묶어갖고 네. 한 번에 본회의 통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게 된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당은 이런 행보를 두고 이 김종인 체제의 어떤 운동권 논리 또 친노 패권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자, 이런 시각으로도 비판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문재인 의원 이미 대표는 아닙니다만 입김이 또 작용했다고 봅니까? 이른바 친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양산 자택에 가서 일단 물리적으로 여의도와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지난 29일 사태가 이루어진 거는 지난 2년 동안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결코 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뭔가 정치람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있다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내용에서 합의하고 지원할 부분들을 명확히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사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내용들 때문에 네.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렸던 상황들 또다시 연출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 강경한 대치 속에서 더 민주가 입장 선회를 한 거 원샷법 예. 처리 쪽으로 이것은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주승용 이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직접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바로 국민의당 효과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 국민의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던 지지율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당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준 일이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양당 체제에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야당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했다라는 오명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당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어저께 본회의 데뷔 무대였거든요. 창당하고 난 뒤에 데뷔 무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제3당이 필요한가? 왜 중도가 필요한가? 이거를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에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 중립지대를 만들겠다고 주창할 때도 지금 적대적 공생의 양당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앞으로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당의 가능성 앞으로도 상당히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저는 뭐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달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이번 달 한 달라도 상당히 시간이 없네요. 그럼요. 지금 선거가 더 사실 시급하고 중요하죠. 지금 캐스팅 보트의 역할보다도 20석이 되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사람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창당을 통해서 당을 만들긴 했는데 당장 20대 총선에서 보여줄 만한 공약들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롭게 출마하기 위한 여러 후보들을 다시 좋은 사람들을 모셔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20대 국회에 20석 이상의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아마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과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섭단체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주말이고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기성행렬이 이어질 텐데 네. 참 이 설 연휴라는 것이 특히 총선을 앞둔 설 연휴다. 상당히 여론의 흐름에 어떤 결정적인 시점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제 대체 휴일까지 생겨갖고요. 설이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설에 가족들이 모여갖고서는 정치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이 바로 불과 2달여 앞에 있고 총선이 끝나면 또 공교롭게 여름 정도를 즈음해서 양당이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네.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키를 거머쥐느냐에 따라서 바로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논의들이 각 집집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번 설 밥상머리에 소위 어떤 얘기들이 가장 그 화제로 올라올 거로 예상합니까? 일단 먼저 새누리당 얘기를 예측하자면 네. 결국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실세로 불리게 되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갈등 아닌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거는 당에서 정해진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경선에서 당의 후보로 공천받는 자가 누가 될지 네. 딱 그걸 보는 순간 일단 1차적인 승자가 누가 될지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경환 의원, 자 평의원 신분인데 이 친박의 이 좌장으로 또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른바 개소식 정치 또는 진박 감별 순회 공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 최근에 최경환 의원이 개소식에 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대로 대통령 우리 참 국정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일했는가? 내가 좀 뭘 좀 제대로 안 했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기에 뭐 반기를 듣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개소식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계속 네. 그 현장에 가서 이 TK 물갈이론을 펴면서 유승민계 또는 유승민 의원을 직접 겨냥한 말을 많이 했죠. 지금 경우도 그런 거겠죠. 예, 굉장히 뭐 유행어를 많이 남기죠. 뒷다리 잡느니 이제 뭐 발목이 부러지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TK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활동 반경이 PK 그리고 PK를 넘어서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도권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수도권엔 누구 시원 요새를 합니까? 수도권에도 공교롭게도 이 분당에 있는 이종훈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랑 가장 친한 의원 중에 한 분이죠. 네. 또 그 거기에 상대 예비 후보로 등록된 제가 그분의 성함 잘 모르겠는데, 권혁세? 네, 그 후보의 개소식에 공정거래위원장 출신한테 진박으로 알려졌네요.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거나 당직을 갖지 않은 평 의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평 의원으로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가갖고서는 힘내라 그리고 기운 북돋아주고 힘 실어주는 게 개소식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가서 말씀하시고 하는 행보의 대부분이 우리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로서의 지원 사격을 갔을 경우에는 선거를 이제 경선이 있을 텐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상대 후보가 떨어진 후보들이 이 공정 경선이 아니었다라고 불복을 하고 당내 분란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라면 이 당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당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현역 의원들이 특정 예비 후보의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대답이 간단하네요.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당대표로서의 이 올바른 입장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 평의원, 특정 계파를 대표한다는 분이 야당을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당내 특정 계파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네. 같은 새누리당 내 다른 예비 후보들도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건 당연히 당대표가 개입해서 경고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거나, 왜냐하면 이것은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상향식 공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그 전제가 된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를 최경환 전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도와주고 B 후보는 또 예를 들어 뭐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되게 저명 인사들이 나서 도와주고 하는 것도 경선의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한 룰이 쌓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특정한 세력과 계파를 위한
나름대로 정치 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후유증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는 거죠. 아니 보통 개소식에 가면 이 후보는 네. 이렇게 훌륭한 후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네. 인사말이거든요. 이렇게 네. 축여주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자,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고 이 후보는 안 됩니다 하는데 그 후보가 같은 당 네. 예비 후보입니다. 자, 이것의 문제라는 건데 혹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본인이 한 짓이라면 어떤 지난번에 한 50명 모아서 비박 의원들 모아서 살아 네. 돌아오라. 이건 또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상향식 공천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야 그렇게 선거 치르면 제일 유리한 건 현역 의원이야. 네. 근데 공교롭게도 김무성 대표와 함께 회동을 했던 50명의 사람들이 다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 그랬을 때 제일 우려했던 점, 현역들 다 다시 당선시켜 갖고서는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50명 회동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도 있는데 현역 네. 보고 살아 돌아오라 하면 예비 후보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걸 의식했는지 네. 최근에 다시 한번 공표를 한 건 개소식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짧게 만들었죠. 누구든지 나의 영상을 가져다가 개소식에 틀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 본인으로서도 이 경선이 특정인을 위한 편파적인 경선이 됐다라는 얘기 듣는 게 가장 거북스럽고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경선을 치르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한구 의원이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굉장히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공정한 경선 관리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는 이런 게 설날 밥상머리에 오를 것 같고 야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가 핵심일까요? 야권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 이어갈 건가 아니면 국민의당이 더 약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당 간의 구도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최근 한 이틀 3일 내로 갑작스럽게 조홍천 비서관을 영입한 사건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뜨겁게 매일 그 얘기예요. 달궈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묘수냐 악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표가 여러 번 조홍천 전 비서관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인재영입이라고 규정을 줬는데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마지막에 이러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의 영입이라든지 네.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당의 개혁적 이미지를 한 번에 퇴색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그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데 반대당이 끌어왔다. 상당히 정치 도의상으로도 여러 가지 네.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도의도 도의고요. 저는 일단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뭘 하겠다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게 아니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무슨 정치를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하겠다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새누리당과 같은 행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결국은 한풀이 정치, 약간의 복수의 정치 이런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또 독이 되는 요소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 연휴 다 지낸 뒤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때는 더 재미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